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이제 나가겠지만 싹 다 했고, 원래는 달방이었고 그 전에는 여관이었고 숙박업 허가증만 살아있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를 할 때는 그냥 시공업자만 데려와서 컬러나 이런 소품이나 이런 거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디자인이 뭐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아예 구상도 안 하고 계셔서 그냥 회색 벽지에다가 막 회색 바닥 그냥 고시원처럼 하려고 하던 집이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건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봐드리는데, 여긴 그래서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많이 끌어올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싹 돌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궁금한 거 질의응답 한번 받아볼게요. 쭉 나오시면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어요. 세면대를 밖으로 뺀 이유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밖으로 세면대를 뺐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신 집이 샤워할 공간도 잘 안 나올 것 같다 하시면 세면대를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10인인데 화장실 뭐 3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10인인데 화장실 하나여도 잘 나갑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투어 때 정신이 없어서 설명 못 들었는데, 지금 침대 프레임 보면은 얘가 그냥 철제거든요. 이렇게 좁은 방은 프레임이 이 헤드가 있으면 좁아져요. 그래서 제작 가구로 프레임을 짤 거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공간에는 좋아요. 여기도 참고한 공간인데 뭘 하냐면 이 밑으로 서랍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박 같은 경우는 그 서랍에다 옷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공사를 내가 구조 변경하고 아예 싹 뜯어 고친다 할 때는 조명이 이 시선에 왔을 때 이렇게 눈으로 오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얘가 사실 모서리로 더 갔어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는 현장에 매일 올 수가 없어서 못 챙겼는데, 이 조명이 한 2개 빠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방 중에서는 제일 큰 방,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건 안 할 것 같다 하는 게 이 신발 벗는 곳. 다른 숙소를 참고하면서 신발 벗는 곳을 마감을 친 건데 너무 눈에 거슬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호텔 갈 때 신발 벗는 곳을 따로 사실 두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턱이면은 밑에서 그냥 발매트 놨어도 됐다. 그러면은 캐리어 같은 거는 어떻게 놔요 했을 때는 뒤에 얘네를 의자를 싹 빼고 저쪽에다만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좁긴 해요. 좁지만 2인으로 받을 수는 있다. 여기 문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이 그전에는 그냥 식당 문 같은 거였어요. 그냥 유리문. 얘가 원래 철제였는데 시트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베이지 톤으로 맞춘 거고, 불투명한 유리로 해서 좀 개방감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보면은 목공으로 얘를 둘러놨어요. 원래는 이마감도 없었어요. 목공을 많이 두르면 두를수록 예뻐지긴 해요. 그리고 이 목공보다 더 상위 버전은 예쁜 자재 타일을 붙이는 거. 그럼 또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문을 닫아놓고 여기만 열고 여기로 시선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을 물론 다 하면 베스트지만 자금으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요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카페트로 얘를 깔아놨는데,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좀 포근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카페트나 데코 타일이나 가격은 카페트가 더 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인 거예요? 아니면 숙박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여관이어서 숙박업이에요. 일반 숙박업. 아, 이거 아까 얘기하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일반 숙박업을 하다가 모텔 중에 달방이 되는 집들이 꽤 있는데 여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안 팔리니까 그냥 룸 다 쪼개가지고 그냥 달방으로 돌렸던 집. 총 수익비가 얼마나 돼요? 최종적으로 세팅비까지 하면 한 8,500? 9,000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공사비가 한 8,000 정도 나왔고, 그 공사비 중에 가장 많이 좀 차지했던 거는 뭐 다 되게 저렴하게 하셨지만, 뭐 이렇게 벽을 조금 털고 좀 세우고 목공 정도?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천장에 몰딩이 없는데요. 무몰딩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절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몰딩이 걸레바지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털어버린 김에
아예 목공을 다시 했으니까 몰딩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걸레바지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고 시선이 우리 안 가지만 그런 게 사실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성비로 해야 되니까 좀 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숙박하고 허가가 있으면 외도민 따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외도미는 이 건물로 통으로는 아니고 주택에서만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상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용도가 이제 허가증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에어비앤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아고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양도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럼 다른 물건 그건 불가능해요. 이 얘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실 때 허가증을 없애버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다 정리한다 그래서 허가증 없애버리기도 해요. 근데 허가증 그대로 인수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방 점검을 다시 안 받아요. 그래서 허들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뇌물을 만약에 구했어요. 네. 구했는데 저희 같은 초보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따로 제가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사실 너무 쉽고 그걸 못하면 그냥 안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그래서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따로도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눴고 그리고 두러님도 뭐 상가를 혼자 계속 공사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상가를 혼자 하는데 이제 견적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적서 어제도 받으렸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굳이 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는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동기부여를 시켜놨는데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현장만 하면 한 3-4번 얻은 것 같아요. 다음 강의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다음 강의요? 2월엔 그냥 에어비앤비 강의 할 것 같고 제대로 이제 숙박업 강의는 이제 모텔 운영하고 이제 수강생 분들이 성과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5월에 할 것 같고 근데 여기 위치가 사실 행부님이 말해주셨던 그 에어비앤비 1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멀고. 근데 여기 어쨌든 기존에 들어가는 금액이 낮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례도 있고 제 다른 대표님도 고시원을 하세요. 에. 근데 이 괜찮대요. 잘 된대요. 왜냐면 중구니까. 중구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고시원 대표님은 진짜 한 명 누울 수 있는 방을 임대하시는데 어떤 고객이 많냐면 중국, 대만 뭐 이런 곳에서 한 달간 여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놓는 창고처럼 쓰신대요. 그런 수요가 에는 있고 그거를 이제 봤으니까 여기를 판단하실 때 중구 플러스 역에서 좀 걷지만 그래도 굽이굽이 올라가지 않는 위치 월세가 저렴한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셨죠. 하지만 주변 시세가 막 받쳐주는 동네는 아니긴 해요. 여기는 그러면 점수를 주시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다 고려해서요? 네. 여기 너무 거의 90점이죠. 다른 데가 워낙 저렴해서 뭐 5만 원? 뭐 달방 같은데? 그래서 거기보다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공유 주방을 쓰고 방을 하나씩 대여하는 거죠. 아, 여기는 통으로 한 팀 받는 거예요. 네, 중간에 문이 있으니까 여기만 6인실이에요. 그래서 6인실을 하나 뺀 이유는 이걸로 단가를 올리려고. 이거는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전자레인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이 그냥 운영 그냥 그쵸. 우리 뭐 모텔, 호텔 갔을 때 꼭 전자레인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외국인을 받는 모텔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에어비앤비만 사실 주방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리를 막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호스텔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주방을 넣을 수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방을 일반 숙박업은 못 넣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숙소에 오래 안 있어요. 이런 구조는 잠만 자는 숙소에 오래 있겠다 하면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있고 이런 곳을 가지 여기 안에서 숙소에 오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하고 이러진 않으세요. 호스텔이랑 게스트하우스가 같은 개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 게스트하우스 안에 쉐어하우스처럼 게스트하우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도 원래 그 전에 이름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냥 외국인을 받는다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숙박업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여서 좀 다르고 호스텔은 호스텔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외국에서의 개념의 호스텔과 한국에서의 개념의 호스텔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의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관광을 부흥시키는 업종으로 봐줘서 세금도 되게 절세가 되고 혜택을 받는 업종이에요. 일반 숙박업에 비해서. 목공 됐잖아요. 응. 근데 이제 캐리어 끌고 이러면 금방 거기가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만약 그래서 요 페인트 칠 하고 나서 남는 페인트 저 주세요 하고 보수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페인트 한 통에 뭐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밝아서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데 페인팅만 이런 동네는 밝아야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두운 동네잖아요. 밝은 동네에서 혼자 어두우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어두운 동네에서 밝게 갈 좀 그런 불편한 간수를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도 변경만 일단 500 깔고 시작하는 거고, 집기 넣고 이러면 안에서 객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디치님만 해도 거의 1억이 들었어요. 상가에서 하는 호스텔이 수익률이 막 미친 듯이 좋진 않고